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얼굴을 뵈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얼굴에 두드러기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카페 간판 읽기 수업이에요. 요즘 길거리에 카페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읽기가 어려우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수업을 보시고 나면 길거리 카페 간판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볼 카페 브랜드 이름은 바로 이것인데요. 저희 동네에만 해도 이 카페 브랜드가 3개 지점이나 있어요. 그만큼 점점점 점포수가 늘고 있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가장 앞에 C-O-M 부분은 C가 키읔 소리 나고 O가 소리 나고 M이 미음 소리 나서 come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P-O-S-E라고 되어 있죠. P는 피읍 소리 나고 O는 한국식으로 읽을 때 보통 O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SE는 S 혹은 Z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Z 소리로 쓰였어요. 연결하면 컴포즈가 되죠. 이 카페 이름은 컴포즈 커피입니다. 이 컴포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데 그중 구성하다, 조합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컴포즈 커피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W가 우 소리 나고 E가 이 소리 나서 빠르게 연결되면 우이, 우이, 위, 위라고 발음됩니다. 위는 우리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리고 이 카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 compos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하다, 조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성하다, 조합하다. 다음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B는 비읍 소리, E는 에 소리, S는 스 소리, T는 티 소리, 트 소리 나서 best라고 읽죠. best는 최고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마지막 이 단어는 뭔가요? C가 키읔 소리, O는 소리 나고 F는 F 소리 나죠. 그리고 이 E는 이 소리 나서 연결하면 coffee가 됩니다. 해석해보면 우리는 compose, 조합해요. best coffee, 최고의 커피를 이라는 의미가 되죠.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원두와 물과 시럽 등등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커피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compose를 카페 브랜드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컴포즈 커피만큼 요즘 곳곳에서 자주 보이는 카페가 바로 또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M은 미음 소리 나죠? E는 여기서 에 소리로 쓰였고요.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그중 기역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음 A가 나오는데요.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에서 A를 주로 A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메가라고 읽습니다. 실제 발음은요. 이 A가 좀 힘 빠진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서 메가보다는 메가 요 정도로 발음이 납니다. 사실 가라고 발음하나 거라고 발음하나 큰 차이는 아니어서요. 그냥 메가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메가의 의미는 아주 큰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메가 커피라고 하면 아주 엄청나게 큰 커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큰 커피를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파는 카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가 커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카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카페도 저희 집 주변에 벌써 한 2-3개 정도 생겼더라고요. 요새 점점 이렇게 좀 큰 용량의 커피를 싸게 파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앞에 이 the는 전에 다른 수업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되죠? the라고 읽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이니까 the를 덩어리로 the라고 읽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이 부분 읽어볼게요.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죠.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소리로 쓰였고요.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T는 티읕 소리. 다음 I는 여기서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사실 이 벤티는요,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예요. 이태리어로 벤티는 20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커피 사이즈를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위 중에 온스라는 단위가 있죠.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20온스가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600m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ml 사이즈의 커피를 벤티 사이즈라고 합니다. 600ml 정도면 꽤 큰 사이즈이죠. 아마 이 카페 이름을 더 벤티라고 지은 이유는 앞에서 봤던 그 메가 커피처럼 큰 용량의 커피를 가성비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카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더 벤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카페 브랜드 이름은 이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앞에 the가 또 나왔네요. 이건 뭐라고 읽죠? the라고 읽죠? 다음 뒷부분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L은 리을 소리 나고, 다음 I는 이 소리 나고요. T는 티읕 소리 납니다. 끝에 ER은 소리 나서 연결하면 liter이 되는데요. 한국식으로는 보통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카페 이름을 더 리터라고 읽습니다. 리터 역시 그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죠. 물 1리터, 2리터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이 카페 이름을 더 리터라고 지은 이유가 이 카페에서는 엄청 큰 대용량의 그 1리터짜리 커피를 판다고 해요. 다음으로 볼 카페 이름은 이것입니다. 이 카페 브랜드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카페 브랜드이네요.
꽤 오래된 카페 브랜드인데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가장 앞에 E는 이 단어에서 E 소리로 읽습니다. D는 디귿 소리 나고요. I는 E 소리. 그리고 A는 아 소리가 나는데 앞에 Y가 붙었죠. 이렇게 몸의 앞에 Y가 붙으면 그 몸에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가 되죠. 이 카페 브랜드 이름은 이디야입니다. 이디야 커피. 이 이디야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그 커피 원산지로도 알려져 있는 에티오피아의 부족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 브랜드에서 꼭 에티오피아 원두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에티오피아의 원두처럼 전통적인 커피를 제공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굳이 에티오피아 부족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카페 이름을 짓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카페 브랜드는 이것입니다. 이 카페 브랜드 역시 이디야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카페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H는 히읗 소리 나죠. 그리고 O는 이 이름에서 아로 읽습니다. 그리고 L이 두 개 왔는데 하나 오나 두 개 오나 리을 소리 나고요. 그리고 이 L 뒤에 모음 역할을 하는 Y가 왔죠. 이 경우 L은 또 이 Y와도 연결되어서 또 한 번 소리가 납니다. Y는 여기서 E 소리로 쓰였고요. S는 시옷 소리 S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읽어보면 할리스가 됩니다. 이 카페 이름은 할리스 커피이죠. 이 할리스라는 이름은 영어 단어 중에 홀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유사하게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홀리의 의미가 신성한, 거룩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성하고 품격 있는 커피 공간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이라는 의미의 홀리와 비슷한 할리스로 이 카페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하려면 그냥 홀리 커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홀리를 바꿔가지고 할리스라고 지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다음 카페 이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카페 이름은 이것입니다. 이 카페 브랜드 역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카페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또 나왔네요. THE THE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coffee입니다. coffee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B가 비읍 소리 나고 이 A는 긴 E 소리 나고요. N은 니은 소리 나죠. 그래서 the coffee bean 이렇게 읽는데요. 이 bean은 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coffee bean이라고 하면 커피 콩을 의미합니다. 그 커피 원두 있죠. 이 카페 이름은 보통 간단하게 커피빈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사실 카페 전체 이름을 보면 The Coffee Bean 뒤에 또 붙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이 기호는 and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and의 의미는 A와 B 할 때 그 뭐뭐와 혹은 뭐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 읽어볼게요. T는 T 소리 나고 이 A는 긴 E 소리 납니다. 그래서 T가 됐고요. L은 리을 소리 나고요. 이 A는 역시 긴 E 소리 나고 F는 F 소리가 나요. 그래서 tea leaf라고 읽는데요. tea는 마시는 차를 의미하고 leaf는 잎사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ea leaf라고 하면 찻잎을 의미하죠. 전체 이름을 읽어보면 The Coffee Bean and Tea Leaf인데요. 해석하면 커피 원두와 찻잎이 되겠네요.
맛있는 커피와 차를 판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카페 이름은 미국에서 들어온 유명한 커피 브랜드이죠.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앞에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가 나죠. T는 티읕 소리 납니다. 그리고 AR은 R 소리가 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식으로 영어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B는 비읍 소리 나고요. U는 여기서 U 소리 중 소리로 쓰였어요. 다음 CK가 왔는데요. 이렇게 모음의 뒤에 CK가 왔고 이 CK의 뒤에 CK랑 연결돼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다면 보통 CK는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받침 수업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수업 보신 다음에 받침 수업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마 봄날 영어학교 받침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스타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끝에 S가 붙었는데요.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읽어보면 스타벅스가 됩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서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항해사가 있대요. 그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 창업자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붙이는 S를 끝에 붙여준 거죠. 그렇게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가르면서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보면 뭔가 도전, 탐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 속의 항해사 이름을 이 카페 브랜드 명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카페는 어딘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어떤 카페를 좋아하시는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